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측정 당시의 수치가 음주운전할 때의 수치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술 약속 많으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보면 사기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운전 관련된 범죄라고 해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제 아마 음주 특별 단속 기간이 올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상승기, 하강기, 위드만큼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요, 변호사님, 음주운전 적발되면 벌금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재판 가게 됐어요 이러면서 황급하게 사무실 뛰어오시는 의뢰인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초임 때부터 제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구형 강화 이런 지침이나 지시가 정말 많이 내려왔고 2019년 6월을 전후해서 음주운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이 됐죠. 전에는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수치가 0.05% 이상인 경우에 처벌받았다면 개정 후에는 0.03% 이상만 돼도 처벌되는 것으로 강화가 됐고, 개정 전에는 삼진아웃이라 그래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을 때 처벌이 강화되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제 이진아웃으로 변경이 돼서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진아웃에 해당되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나죠, 처벌 수위가.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헌재에서 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 실제 저희가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면서 선고 형량이 위헌 판결 나온 다음부터 뭔가 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진아웃, 삼진아웃은 실형도 선고 많이 되는 것 같고 벌금의 기수도 굉장히 높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술을 마신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측정 당시의 수치가 음주운전할 때의 수치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건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인 0.05%가 처벌 기준일 때 적용됐던 것이지만 0.03%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래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가 음주를 종료한 시간부터 체내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60분에서 90분, 1시간에서 약 1시간 반 사이가 되면 그 정점을 찍습니다.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서서히 술이 깨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시간당 보통 0.008%에서 0.03%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시간당 0.015% 정도씩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하강기 때는 감소를 한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는 되게 가파르죠. 그 다음에 완만하게 떨어지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점으로 가는 시기에는 시시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와 운전을 했을 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변호에서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오고 혐의 없음이 나온 때 어떤 때 그랬는지 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후 보세요 측정을 요구받는 경우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와 후 하고 호흡 측정했을 때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측정 농도가 본인이 운전을 했을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동일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 상승기다 하강기다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가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적어도 60분에서 9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상승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술 먹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잘 왔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파킹해놓고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어떤 차 앞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차 주인이 보니까 사람이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112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음주운전 해가지고 내 차 가로막았어요 하거나, 저는 공판할 때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파킹을 해놓고는 정확히 기어를 N에다가 놓고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사사사사 내려오면서 뒷차를 박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뒷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왔더니 술 냄새 나죠, 얼굴 빨개졌죠, 이러니까 재고서는 당신 음주운전 했네, 이런 경우가 바로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시간이 상당 시간 흘러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고 누군가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 게 음주 종료 후에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발생했다면 5분에서 10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 저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주를 언제 종료했는지, 또 음주 운전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체열을 하거나 혹은 후 불어서 측정했을 때는 언젠지 그 시간을 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요, 변호사님도 검사 생활 해보면 호흡으로 측정했을 때랑 체열로 측정했을 때 보통 체열로 측정했을 때가 또 높이 나오는 경향이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 억울하니까 체열해주세요 하셨다가 후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측정치 자체가 0.03%를 다소 넘는 수치여야만 우리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종료한 다음에 한참 시간 흘렀어요. 그리고 후하고 쟀는데 0.1, 0.2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면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에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비한다고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에 이 정도 수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처벌의 수위 자체는 낮출 수 있지만 무죄 주장할 만한 사건, 혐의 없음을 노림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공판검사 때 0.1%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상승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급심 판결례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0.05% 내지는 0.03% 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거든요. 구형이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선고형이.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지금 상황하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더 좋을지 그 컨설팅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요, 음주운전 사건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혹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근소하게 넘게 그렇게 측정되신 분들 중에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술자리 많으시죠? 제가 검사 때 경찰관분한테 그 호흡 측정기 빌려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했었거든요. 소주 한 잔 먹고 좀 이따 측정해도 0.03% 금방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음주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